네, 두 번째 치료약, 공정교육을 위한 공약도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을 제정한다. 두 번째는 대학 입학보장제 3대 입체 전략을 추진한다. 세 번째는 공정채용의 끝판왕 추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 네 번째는 임금격차 및 임금불평등 해소 정책을 추진한다입니다. 차례로 살펴보면요,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제정은 불평등 정도가, 또한 양극화 정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교육격차, 교육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불평등 정도를 지수로 표현한 피케티 지수를 살펴보면 2015년에 7.8이었는데 2019년에 8.6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더욱 놀라운 것은 2020년에는 피케티 지수가 11.4로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퍼 불평등 국가라는 안타까운 오명을 쓰고 있는데요. 또 노동연구원의 연구 자료에 보면 대한민국은 상위 10%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 상위 20%가 부의 절반을 소유한 미국보다 더 불평등한 사회로 전락했고요. 또 국민 10명 중 9명이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교육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되는 교육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과제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이를 위해서 지표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 및 성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교육 불평등 해소 법안을 제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영국의 경우처럼 고등교육정책협의회가 이와 유사한 활동을 영국의 경우는 하고 있는데요. 2019년 7월 부유한 지역의 학생이 극빈 지역 또래보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2.4배, 최상위권 대학의 입학 가능성이 5.7배가 높다고 분석했고, 이러한 불평등 비율을 2039년까지 동일 비율로 맞추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이 제정된다라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이 제정되면 경제력과 기득권이 교육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모든 국민에게 충분한 교육 기회와 결과를 보장하는 교육의 정의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공약은 대학 입학보장제 3대 입체 전략 추진입니다. 입시 경쟁으로 인한 초중등 교육의 왜곡과 지나친 사교육비 부담, 그리고 이로 인한 출산율 저하 등 교육 문제로 인한 사회적 영향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수준입니다. 대입 경쟁이 치열하고 대학 입학 이후에 교육질이 낮은 이런 현실은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정부가 부담하는 학생 1인당 대학 교육비는 OECD 평균의 3분의 2 수준으로 낮습니다. 지방대학을 위주로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하는 지방대 위기가 인구절벽에 진입하면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도 최근에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 입학 보장제 3대 입체 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데요. 대입 경쟁은 완화하면서 대학 교육의 질은 높이고, 그러면서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는 종합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대학 입학 보장제의 기본 방향은요, 일정한 내신 또는 수능 등급이면 학생들을 더 이상 경쟁시키지 않고 희망학부의 대학에 입학을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공동 입시를 실시하는 대학 네트워크를 국공사립대 모두를 대상으로 1단계는 40개, 2단계는 80개, 3단계 120개 정도를 단계별로 확대해서 네트워크 참여 대학은 소정의 공모 기준을 제시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대학 입학 보장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3대 입체 전략은 크게는 일정 등급 이상의 성적을 지닌 학생들을 같은 자격으로 입학시키는 공동 입시를 추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의 원하는 전공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전공 명칭과 성격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을 보정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합격이 결정된 학생들에 한해서는 추천 배정 방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추진 전략 두 번째로는 대학 네트워크의 전폭적 재정 지원 및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무상 등록금 수준의 혜택이 가는 것이고요. 대학은
파격적인 경상비 지원을 통해서 고등교육 기치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네트워크의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들입니다. 여러 대학의 수업을 모듈화하는 등 대학 내에 교육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원활한 교육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현재 공학, 건축학 등에서 시행하는 인증학위제 등을 모든 전공 영역에 적용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대학에서는 학생이 어느 대학에 소속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정의 학업 수준에 도달하여 인증학위를 취득했는지가 중요한 이러한 상황으로 개선되게 될 것입니다. 대학 입학보장제 3대 입체 전략 추진의 기대 효과로는요, 입시 경쟁으로 왜곡된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하고 가계에 부담이 되는 사교육비를 현저히 낮추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성적이나 경제적 배경에 의해 전공 선택권을 제한당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보장받는 상황으로 개선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대학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정채용 끝판왕 추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사교육비 지출의 부동의 1위는 기업 채용 때 추신학교를 기업이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의 사교육비 의식조사에 매년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느끼는 학력차별, 추신학교 차별 인식은 81%가 심각하다라고 응답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506개 기업 채용 시 가장 중시하는 것 직무죽성이고 학력은 불과 1.2%에 불과한데, 이렇게 국민들께서 추신학교가 채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회 부조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뒷받침되는 것이 그간에 일어났던 금융권과 대학병원의 추신학교 등급제 적용이죠. 그리고 리얼미터의 사교육 걱정 음세상이 의뢰해 설문한 결과를 보면 특권대 물린 교육 해소 방안으로 국민 10명 중 8명이 추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추신학교 차별 지원서에 추신학교 항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상급 학교의 학력학벌 차별 통로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공기업에서 반영하고 있는 이 공정채용 제도를 민간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분포 공시제의 실질적 상용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임금격차 발생 형태에 따른 임금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고요. 또한 기업의 임금보고서 제출을 제도화해서 기업이 투명하게 임금 정보를 공개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의 현실적인 데이터가 되도록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최고임금 상한제를 도입해서 공공기관, 법인, 민간기업의 경영자 및 임원, 고위공무원의 임금의 상한제를 마련해 임금의 불평등을 상당히 해소하는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보장이 되고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는 공정임금관리기구를 신설해서 임금격차 및 불평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삶이 소득 불평등으로부터 멀어짐으로써 안정적인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임금격차 및 임금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네 번째 공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공정교육을 위한 네 가지 공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